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이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 짙게 깔린 모습 오늘도 역시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뒷걸음질 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오늘도 역시나 하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90선 내에서 내내 공방을 펼쳤었죠. 오늘 이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32% 하락한 268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후 2시 반을 기점으로 이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자 이 강보합권까지 올라서긴 했으나 역시나 갈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해서 오늘장에서 약한 모습 펼쳐졌습니다. 전일 대비 0.24% 하락한 764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도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이 표출이 되고 있죠. 오늘장 거래소 내에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4,074억 원어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역시나 여기다가 44억 원어치 가세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에 기관 홀로만이 3,700억 원어치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쌩끌이 매도세가 나온 가운데 외국인이 그래도 이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 매도폭을 축소했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수급을 이탈했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뚜렷한 주도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테마주들 위주로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테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앞두고서 교육주들, 저출생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테마 내에서 1등 교육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니 해도 사이버 보안,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사이버 보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정부,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한 만큼 오늘장에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시장에서 들썩이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총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중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에서 좀 수급이 붙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 IT 약합니다. 삼성전자 0.39%,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더 크죠. 오늘장에서 2%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내년에 엔비디아의 HBM 수요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증권가에서 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더 컸다라는 부분까지도 특징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에서 그래도 버텨주나 했는데 0.4%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또한 오늘장에서 0.8%, 0.9%가량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3년 만에 황제주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좀 아쉽게도 오늘장에서 100만 원 터치하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하지만 여전히 이 CMO 시장 내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긍정적인 리포트 쏟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다가 우리가 좀 어느 부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장에서 코스닥 내 시가총액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단연 알테오젠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알테오젠 1년 8개월 만에 이 시총 1위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치고 오늘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인데 오늘장에서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오늘장에서 빨간불 그리고 수급이 뚫렸죠. 앞으로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움직일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방향성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로 바쁜 것 같습니다. 미국 눈치 보랴, 일본 눈치 보랴 참 눈치를 많이 보면서 오늘도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바로 한번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색다르게 안경을 좀 벗고 오셨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역시나 이 테마주들 위주의 장세였거든요. 그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어제자에서도 난이도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사실은 금리 인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는 맞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만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약간 좀 침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럼 대금 결제를 달러로 받아냈었던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차손이 발생이 되죠.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의 비중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조선 쪽, 뭐 화장품 여러 가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요. 결국에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 수출 중심의 업종들은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뭐 좋게 얘기를 해줬었지만 실제로 시장이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원인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를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이 상황에서 계획을 좀 세워보자면 반도체는 지금 과매도권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게 된다면 일단은 조금 플랜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혹시나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분할 매수가 맞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게 맞겠지만은 그 전 애프터와 비포를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포인 상황이니까 그 전 금리 인하 전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우리가 그 이후에 9월달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약간 좀 모아간 전략을 좀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환율을 또 다시 한번 좀 바라보게 되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환율 차트를 또 안 볼 수가 없고요. 거의 올해 최저치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그 원인이 바로 환율 관계에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 블랙 먼데이 이후에 대부분의 손실을 다 만회를 하게 되면서 지수 상황은 그리고 시장 상황은 많이 올라는 왔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체감을 못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거겠죠. 뭐 동아시아권 증시든 여러 나라 증시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또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관망세에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테마주가 통통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들, 바이오 기업들은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금 차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패시브 자금을 이끌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만약에 내일장에 저와 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혼자서 단타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환율도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보유자의 입장, 신규 매수자의 입장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도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일장에서 확실하게 좀 올라갈 만한 그런 확률이 높은 종목들 나도 미리미리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뒤에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있고 오늘장에서 AI 관련주, 뭐 한선 엔지니어링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고 싶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사실 삼성전자 잘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네. 삼성그룹주도 또 좋아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서 일단 첫 번째로 삼성공조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종목명에서 삼성공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삼성그룹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공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용 차량용 쿨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쿨러 관련한 기업들이 이슈를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겠죠. 사실 뭐 전기차 이슈도 있을 것이고 화재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좀 널리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쿨러 관련한 종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공조가 사실은 6월 달에서도 시세를 받았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쿨러 관련한 종목으로서 이슈를 좀 받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때 시세를 놓고 보면 AI 관련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쿨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시세 이슈를 좀 받았었던 상황인데요. 엄밀히 근데 말씀드리면 관련 종목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련 종목은 아니고 삼성공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용 쿨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쿨러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놓고 보게 되면은 전기차용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방 산업이 또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슈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삼성공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드라이브가 좀 많이 걸어줘야 되고 몇 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쿨러 관련한 종목들,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러한 종목이 통통 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또 느끼실 분들이 계십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도 방송 중에 계속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시세적으로 탄력성 높은 종목들은 아예 다음날 시초가 매수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 방법을 잠깐 좀 설명드리면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미리 걸어두시게 되면 바로 시초가 체결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밀리게 될 경우에는 4%대 정도에서 빠르게 손절하고 만약에 시초가 체결 이후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시초가 매수했기 때문에 장중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장중 최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상승에 대해서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공조는 일단 화재 관련한 테마성 이슈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공조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액침 냉각 관련, 쿨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보자면 테마주들이 굉장히 통통 튀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 시초가 매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시초가 매매 비법, 나도 너무 궁금하다. 이런 비법까지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함께하는 곳에서 이런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도 꼭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야말로 통통 튀는 이엔셀이라는 신규 상장주를 좀 말씀을 좀 이 종목은 네. 사실 어제 이 실시간 조회 종목 때도 봐주신 종목 아닌가요? 그쵸, 네.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그쵸, 했다가 네. 좀 내려온 네. 종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어제 사실 이 종목을 아예 오늘장 시초가로 공략하고 손절 잡고 빠르게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봐야 됩니다. 그 관련한 이슈에서 상장 전에 구주 물량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상단에 도달했는가,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아니면 공모가 대비했을 때 200% 이상의 상승을 또 보여줬는가, 이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ENCL이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았었던, 그리고 상장 전에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 거의 2000대 1에 넘는 경쟁률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국엔 원인은 삼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ENCL의 이 동사의 지분 10% 이상이 이제 삼성그룹이 일단은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ENCL의 대표이사가 삼성병원에 또 교수로 재직을 했었다가 이 기업을 또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과랑 조금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상장 2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좀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까지 노바텍 그리고 얀센의 유탁 생산을 또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ES 같은 경우에서는 자금 여력 그리고 재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구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약간은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게 삼성이 투자한 이유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가에서 예전에 뭐 이건희 회장이 유전병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희귀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희귀병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ENCL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건희 회장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시라면 포토라인 썼을 때 약간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다라는 게 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병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유전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삼성과랑 연관이 돼서 삼성이 투자를 받고 지금 ESL이 상장까지 이루어진 상황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공략하시게 되신다면 보다 더 이해 높게 공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인 상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장기보다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좀 하시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오늘장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에도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거의 한 10분 내지 했을 때 유지를 하고 나서 바로 되돌림 현상이 좀 있었었거든요. 바로 15%의 급락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런 종목을 제가 매번 말씀 좀 드리지만 공략은 가능합니다. 장중 최저가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아예 이 종목을 시초가로 체결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상승폭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고 손절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ENCL이 이제 오늘 시세를 좀 보게 되면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6%대에서 시가를 좀 형성을 줬었고 고가는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시초가 공략하셨던 분들은 일단 한 24% 정도 수익권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초가 공략 이렇게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ENCL은 단기적 공략으로 잘 이용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NCL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방송 실시간 조회 종목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준 종목이죠. 우리가 오늘 당장 시초가로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도움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초가 6%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정말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일가견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지금 19%좀 윗골을 달고 내려온 만큼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여전히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초가 매매 비법,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마지막 종목도 신규 상장주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죠. 사실은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이고요. 최근에 흐름을 좀 놓고 보면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이 약간 주도주는 부재를 하고 그 와중에 통통 튀는 종목들, 그 섹터가 바로 신규 상장주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주가 통통 튈 뿐만 아니라 뭐 20%, 30%까지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이런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가 주가 변동성이 높고 거래 회전율이 많지 않을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섹터가 그래서 아마 신규 상장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이제 바이오 넥스트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도 큰 시장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 이런 류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 시세가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3%고 고가가 이제 상한가였었기 때문에 27%의 주가 상승률 좀 보여줬었거든요. 시가 대비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략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넥스바이오 메디컬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자면 시황 공모가가 24,000원에서 29,00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공모가가 최상단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시가총액을 평가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기술 특례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상황과 다르게 기술력만 보고 이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상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무적인 상황도 일단은 적자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잘 연구를 하고 좋은 상황을 좀 맞이했었지만 결국에는 재무적인 상황이 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매출 대비했을 때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었고 3년 연속 이제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 28%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일도 시장에 큰 모멘텀이 없다면 또다시 튀어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 시초가 매매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 가능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시장 속에서 테마주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는 시장,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붙은 종목들 통통 튀는 시장 속에서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가능한데요.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처럼 사진 옆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도중에 저희가 기승전 바이오라고 했죠. 바이오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차지하면서 바이오 위주로 좀 수급이 붙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쪽에 수급이 붙는지 어떤 쪽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까지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내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테지만 이런 내일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해 주시는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은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어디서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방송 시간이 또 50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또 어렵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성적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HTS 열어보게 되면 수익률이 딱 나올 텐데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 계시다면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이제 수익을 나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8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 금리 인하 기점에 맞춰서 정말 수익을 쌓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종목이 아닌 제가 이제 방법을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그 방법대로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이너스가 지겹다,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잠깐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뭐 앞서서도 뭐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상승장, 하락장 언제나 가리지 않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하락장에는 또 하락장에 맞는 또 매매법이 있고요. 상승장일 때는 사실은 뭐 단기적 매매보다는 빠른 스윙이나 중기적 전략을 통해서 편하게 또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알려드릴 거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제가 힌트를 좀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은 시초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이 30분에서 내지는 1시간 정도만 바짝 집중하셔서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시간상 공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과 같이, 그리고 매주 장중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장중 방송을 통해서 방법적인 부분 알려드릴 거니까요. 9월달 정말 계좌 역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 사실 우리의 계좌 이 성적표를 열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참 아쉽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9월만큼은 한번 내 계좌를 방어해보고 싶다, 복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근 시장 굉장히 빠르게 트레이딩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럴 때 시초가 매매 방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런 시초가 매매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주 화요일 8시 50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시초가 매매 비법까지 알아보시면서 30분 집중해서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좌에 대한 AS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 오늘 장에서 이 올림픽 종목 AS 어떤 종목부터 해볼까요? 어제자 종목부터 먼저 좀 네. AS 좀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바이오 종목을 2종목을 드렸었는데요. 모두 다 일단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순환매에 맞춰서 사실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섹터를 잘 고르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힌트는 제가 바이오 종목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중 하나인 IMBDX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자 전략에 있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고, 오늘 고가를 보니까 전일 고가 대비했을 때 9%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시초가는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 수익권까지 오늘 도달했던 상황인데요. 근데 추세적으로 만약에 더 끌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더 보긴 봐야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웬만해서 추세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더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IMBDX를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약간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액체 생검 검사 플랫폼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 병을 진단하고 암을 진단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 자체가 1조 원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 진단, 암 진단 그리고 난치병 진단 분야에 있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자체가 1조가 넘어가게 되면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우리가 경쟁사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를 좀 보면서 공략을 좀 해주시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IMBDX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검사 진단을 본인들이 DNA 기반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 부분을 클라이언트에게 결과치를 보여주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IMBDX와 같은 진단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 그리고 IPO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도 실제로 이런 검사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시장에서 그런 레벨업이 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염두를 좀 해두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술적인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일단 21,300원대 마감이 좀 됐었고요. 만약에 시초가 매수하시고 나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2% 정도의 좀 수익권이 있는데요. 뭐 전혀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26,000원대 목표가까지도 일단은 무난하게 공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직까지도 공략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IMBDX는 수익 극대화 전략 계속적으로 적용하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BDX는 전략은 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하고요. 그 다음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어제자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특징적으로 최근에 IPO 진행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 대부분이 사실은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ST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 주 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을 할 때는 그 위탁 생산, CMO, CDMO 관련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오늘 시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강보합권 정도에서 좀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목표가를 16,000원대 전 고점 부분 좀 말씀 좀 드렸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공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홀딩 중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수익 극대화 전략 펼쳐가면서 좀 따라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조금 관계가 있는 게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가 있습니다. 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연관을 지어서 공략을 좀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도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차트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직스도 그렇고요.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거의 차트 흐름이 좀 동행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순환매에 맞춰서 공략하자,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쳐가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종목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릴 때 교과서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당시가 그렇게 뭐 바닥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섹터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잘 일어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모아가도 된다라고 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은 패시브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실제로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스몰캡 종목이 아닌 1조 원 이상대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패시브 자금을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또 되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리가켄 바이오도 잘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 계속적으로 상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자에서도 목표가를 12만 원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수급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특징이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우리 국내 기관의 선택을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 늘려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한번 낙폭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V자 반등이 또 나와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내 기관 자체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가 분명히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은 일단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국내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내일장 공략이 가능한데요. 비중을 너무나 한 번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평단가 전략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배제를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J2K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드리고 나서 일단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일단 머물러 있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J2K 바이오는 블랙 먼데이일 때도 실제로 그렇게 뭐 낙폭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었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2거래일 동안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에 거의 뭐 15%대 주가가 또 반등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그래도 좀 잘 통통 튀는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사실은 J2K 바이오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들에 대비했을 때는 주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J2K 바이오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통통 튀는 하루 이틀 만에 10% 이상의 급등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J2K 바이오 말씀드리고 있지만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승부 보이시는 종목 많으니까요. 이 종목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또 빼놓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겠죠. HLB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실제로 HLB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지만 미 FDA 통과에 대한 사실이 언제 나와줄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5월 달에 시세를 놓고 보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정말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됐었고, 5월 17일 날 하한가, 그리고 5월 20일 날도 마찬가지로 하한가를 가면서 미 FDA의 통과가 안 됐다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동사가 실질적으로 미 FDA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관건은 실제로 미 FDA 단독으로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과 중국 항서제약과 병용 임상을 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또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과 연관성을 좀 지어가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목표가 유지하면서 HLB도 홀딩 전략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각 종목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가능하신데요.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 사진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속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 어제 우리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님 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바이오 쪽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에서 바이오 쪽 위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를 잘 맞춰서 분석한다라고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회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9월 달에는 꼭 한번 계좌, 포트 꼭 한번 점검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웹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한번 찾아보고 싶다. 9월 달에는 정말로 내 포트 빨간불로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사실 이틀 연속으로 네. 지금 바이오 종목, 바이오 섹터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이오인가요? 네, 오늘도 일단 바이오이긴 합니다. 뭐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인 요건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이 섹터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포커싱을 잡고 우리가 공략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일단 바이오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오늘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다 일단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섹터 상승률이 높은 섹터가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섹터를 잘 공략하면서 따라가시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종목은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T팜은 여러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이기도 한데요. 잠시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무려 40년 된 기업입니다. 83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1세대 제약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고 CMO 사업을 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 중에 계속적으로 주가 레벨업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CMO,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ST팜을 좀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일단은 미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머릿속을 좀 연두를 좀 해주시면서 공략을 좀 해주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과 진행하고 있었던 계약이 어그러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ST팜이 또 계약을 성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정치적으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ST팜에 대한 수익성도 지금 이제 매년 15%에서 20%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주가 레벨을 또 많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2조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많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T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 수급만 놓고 보게 된다면 거의 8월달 초서부터 국내 기관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급에 대한 장점을 좀 가져가면서 좀 따라가시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8월 초 대비했을 때 우상향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 돌파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상향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은 분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리가켄 바이오와 전략이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은 좀 가능하되 장기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전략 업데이트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맞춰서 내일장 공략은 좀 가능하지만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로 3번, 4번에 걸쳐서 공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현재 종가가 11만 원대 정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 좀 가능하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 좀 드리면 12만 원대 일단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은 전략 좀 수정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10만 5천 원대 정도 일단 좀 바라보시면서 좀 접근하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전략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략 리뉴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기승전 바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올림픽 종목 ST팜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했죠. 도움말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 옆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 통해서 함께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로 바이오들만 가고 있는데 바이오주들 앞으로 지금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도 올라간 종목보다 저가에서 살만한 종목, 그리고 올라간 종목 내에서도 구간 잘 맞춰서 한번 공략할 만한 전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링크 타고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시장 꼭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시면서 앞으로 계좌 복구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